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썸네일입니다. 그런데 썸네일 혼자 쓰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문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미지는 뭘 넣어야 하는지, 두 줄 써야 되는지 한 줄 써야 되는지. 다들 여기서 한 번씩 멘붕이 오거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감으로 썼어요. 썸네일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고 어떤 문구에 멈춰서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월급쟁이 부자들 TV, 당근 자판기 등 약 10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컨설팅하면서 썸네일을 수백 번, 수천 번 작성하고 1시간 단위로 교체도 해보고 클릭률이 왜 나는지 분석하고 복귀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건 다행히도 썸네일은 창의력 게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말 소름 돋게도 기준만 알면 누구나 잘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무조건 썸네일부터 정하고 시작합니다. 문구, 이미지, 글 제목까지요. 이걸 만들 때 저는 항상 5가지를 체크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그 기준으로 만든 썸네일들이 클릭률을 몇 배씩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썸네일 잘 쓰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왜 썸네일부터 먼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썸네일을 먼저 정하면 좋은 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내 영상의 천장, 그러니까 내 조회수 한계가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용이 산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썸네일에서 방향을 딱 정해두면요, 편집을 하다가도 이건 썸네일이랑 상관없네 하면서 과감하게 쳐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초반 도입부 30초를 훨씬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던졌던 문장을 초반 30초에서 보여주면 되니까 앞에서 헤매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주면서 초반 30초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게 돼요. 그럼 도대체 썸네일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썸네일은 결국 크게 3가지예요. 문구, 이미지, 글 제목. 문구가 메시지를 꽂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미지는 그 메시지를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 제목은 썸네일이 던진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3개를 따로 보지 마시고요. 한 세트로 작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썸네일 쓸 때 이 5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첫 번째, 호기심이 생기는가? 다른 거 다 빼고 문구만 봤을 때 그 문구만으로도 호기심을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비웃지만 부자들은 죽어도 지키는 3가지. 이 문장을 보면 글 제목이나 이미지 없이도 강한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문구를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게 된다면 그 썸네일은 절대 좋은 썸네일이 될 수 없습니다. 뇌를 2번 쓰게 만들지 마세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호기심이 드는 문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범위를 좁혀서 작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조직 문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할 때 KPI 얼라이먼트 팁 이라고 쓰면 아무리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호기심이 들지 않고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구를 팀 성과가 앞나는 진짜 충격적인 이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HR 파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어도 문장을 바로 이해하고 호기심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겠죠. 서울 근생 건물 임장 가봤습니다. 이 문구는 어떤가요? 근생이 뭔지, 임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호기심을 느낄 수도 없고 범위만 좁혀져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만 타겟팅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문구를 경매로도 안 팔린 빌라, 40대 주부가 사겠다는 이유,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이처럼 범위를 좁히지 않고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문장인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감 또는 통념 비틀기 포인트가 들어갔는가? 문장을 봤을 때 내 이야기 같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감 포인트가 있다면 사람들은 클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 없고 백 없다면 이 3가지만 미친 듯이 하세요.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돈 없고 백 없고 라는 그 상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게 되는 문구였어요.
반대로 통념 비틀기는요. 꾸준히에 속지 마세요. 1년 지나도 구독자 안 늡니다. 당연히 꾸준히만 하면은 유튜브가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걸 아니라고 반대로 돌려놓는 문장들,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문구들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통념 비틀기는 훈수를 두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 틀린데 하면서 한마디 더 얹고 싶은 마음이죠. 결국 통념 비틀기는 호기심까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해요. 세 번째, 손실회피 감정을 건드렸는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뭔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썸네일 쓸 때 일부러 이런 감정을 섞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걸 몰라서 10억을 못 벌어요. 99%의 유튜버가 이 쉬운 설정을 몰라서 조회수 반토막이 납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요, 나도 그 99%에 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클릭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배경 이미지를 제대로 활용했는가. 주식 채널이라고 해서요, 아무런 의미 없는 차트를 뒤에 깔아놓는 건 그냥 장식에 불과해요. 오히려 시선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드러나는 수익 그래프 한 장, 금액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한 컷, 이런 이미지들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미지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복잡하고 자세히 봐야 겨우 이해되는 이미지 말고 멀리서 봐도 딱 이해되는 단순하고 직감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주세요. 이때도 호기심을 자극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특정 부분만 모자이크하고 강조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것, 결국 문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 안에서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썸네일 이미지에는요, 주제, 부주제, 배경, 이렇게 세 레벨이 존재합니다. 주제는 인물 또는 핵심이 되는 물체를 의미하고요. 부주제는 그걸 받아주는 영역입니다. 배경은 없어도 무관한 이미지의 밀도를 채워주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크기, 밝기, 색깔 등 다양한 요소로 레벨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썸네일을 봤을 때 묘하게 정신없어 보이는 것들,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이미지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그런 것들은 이 세 가지 레벨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제가 되는 것을 가장 크게 뒷받침해주는 요소를 그 다음 크기로, 배경은 과감하게 삭제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썸네일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5가지 기준으로 혼자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생각한 썸네일 문구 또는 카테고리를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책상 정리하기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을 수집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제 쓰는 말이 무엇인지 확인해주는 건데요. 생각보다 책상 정리하기보다 책상 꾸미기, 데스크 테리어, 데스크 정리템, 홈 오피스 등 사람들이 진짜 찾는 용어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한 키워드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미 구독자 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유명한 사람의 채널은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채널들은 이미 신뢰도가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가 없이도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유명하지도 않고 채널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 구조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썸네일을 찾아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 찾아야 될 것은 내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구독자는 아주 높지 않은데 조회수가 잘 나온 콘텐츠, 그런 게 진짜 황금 레퍼런스예요. 나랑 비슷한 수준에서 조회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구조로, 이런 표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콘텐츠를 찾는 데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썸네일 쓰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잘 수집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케아 고인물이,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단순히 키워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드는 표현이 무엇인지 잘 수집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수집한 썸네일들을 가지고 썸네일과 글 제목을 바꿔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호기심, 공감, 폭력 비틀기, 손실회피, 이 감정들이 들어갔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문구가 완성됐다면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도 같이 레퍼런스 참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로 문구를 강화했는지, 얼굴 표현은 어떤지, 배경은 어떤지, 세 레벨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세요. 잘 터지는 썸네일들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 썸네일에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썸네일은 하루아침에 뚝딱 잘 써지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의도를 가지고 써야만 썸네일 쓰는 능력이 쑥쑥 상승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10만 이상 유튜버 분들 중 썸네일을 잘 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예시를 정말 많이 보고 캡처를 정말 많이 해두십니다. 그리고 그 썸네일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구조를 뜯어보시더라고요. 이건 호기심이네, 이건 공감이네, 분해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계속해서 수집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썸네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집해둔 표현들을 하나씩 꺼내 쓰는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습관만은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썸네일은 결국 센스가 있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요. 기준과 습관만 잘 만들면 초보도 아주 쉽게 그리고 점점 더 잘 쓰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상을 만들 때 내용부터가 아니라 썸네일부터 한 줄씩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조회수를 얼마나 바꿔놓을지 조금씩 체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을 작성한 후에는 이제 대본 쓰는 게 고민이 되실 텐데요. 도입 후 30초 잘 쓰는 방법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옆자리 PD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